보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마드리드 의정서 보실 차례예요. 147번 마드리드 의정서. 마드리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나오는 해도 있고 나오는 해도 있는데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위주로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14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정서의 목적은 국제 등록 출원이라는 절차에서 하나의 체약국 내에서의 출원 또는 등록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체약국으로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국 출원, 본국에 있는 어떤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을 해서 동일성 범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갖고 확장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2번 국제 출원의 상품은 기초 출원, 기초 등록된 표장의 상품 범위 내이어야 한다.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된 표장의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할 수 없다. 맞죠? 이게 뭔 말이죠? 기초 출원이 있고 또는 기초 등록을 기초로 해갖고 국제 출원에 들어가야 돼요. PCT라든가 디자인 헤이그에서는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마드리드 특이하게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을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기초 출원 상표가 A야 또는 기초 등록 상표가 A고 상품이 A, B, C라는 거예요. 국제 출원은 이거 완전 똑같은 상표로 출원해야 되고 상품은 A, B, C로 해도 되고 A, B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상관없어. 적어도 이게 여기에 기초에 있어야 되라는 건 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관계. 3번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이 국제 등록이 된 때부터 5년 이내 본국의 기초 출원, 기초 등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이 무효 취소가 되면 국제 등록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 이 경우 구제 조치로서 국내 출원으로 변경을 인정되고 있다. 이게 재출원이죠. 근데 틀렸는데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이 있고 국제 출원하게 되면 국제 상국에서 뭘 하죠? 와이포에서 국제 등록을 하지. 와이포에서 국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정국에서 우리나라가 지정국이면 어떻게 돼? 국상 등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 되겠고, 이게 등록이 되면 국등기상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이 되죠. 국상 등출, 국등기상. 근데 이게 소멸하면 어떻게 돼? 국제 등록이 소멸하게 되면 국상 등출, 취하, 간주, 국등기상, 소멸, 간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소멸되는 케이스 중에 취소라는 걸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축 포기 취소가 있잖아. 감축 포기 취소. 그 중에서 취소라는 게 있는데, 취소는 언제 되냐? 요게 출원이 등록에 이르지 못하거나 등록됐다 소멸한다, 무효가 된다, 취소된다 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이게 취소가 돼요. 취소. 이걸 뭐라 그래? 종속성이라 그래. 종속성. 종속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제 등록이 된 날부터 5년이 아니라 국제 등록일부터 5년이지. 국제 등록일 언제야? 국제 등록일부터 5년간 국제 등록이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에 의존한다. 종속성. 따라서 5년 이내에 이게 죽으면,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이 죽으면 지정국 다 죽으니까 어떻게? 센트럴 어택, 집중 공격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정국이다 라고 했을 때 국제 등록이 죽어서 다 죽는다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 아니라는 거거든. 자기 지정 안 됐잖아. PCT랑 헤이그는 자기 지정되죠. 마드리드는 자기 지정이 안 돼. 지정국이 한국이면 여긴 무조건 한국일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죽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죽는 거잖아. 미국에서 죽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출원 인정할 게 이게 바로 2005조. 이거 제출하는 게 2005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되셨죠? 4번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의 경우 PCT와 달리 번역문 제출할 필요가 없죠.
번역문은 PCT 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해서 국어 번역문 내야 되죠. 5번 마드리드 의정서에 한 영불수 중에서 본국관청이 지정하는 언어 대한민국 특허청이면 영어 맞죠?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에서 우리는 영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148번 보겠습니다. 의정서 옳지 않은 것은 본국에서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게 PCT 헤이그랑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나와요. 2번 국제 등록은 파리협약에서 규정된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협약에 의해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처음 보죠. 세모하세요. 이런 거. 그리고 3번 국제 출원에 의한 거절 이후 통지는 국제 출원 사실을 통보 다 받은 날부터 1년, 즉 12개월 또는 해당 국가 선언에 의해서 18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배웠던 거죠. 우리나라는 18개월로 하고 있고. 4번 본국관청에 의해서 국제 출원과 관련해서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수수료를 자신의 재량으로 정하고 이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특별히 배우진 않았는데 국제사무국에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본국관청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본국관청이 일을 하는 상황이면 본국관청에 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영불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2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아셨죠? 2번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넣어볼게요. 그 해설 보세요. 2번 마드리드 의정서 4조 2항은 모든 국제등록은 파리협약 4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권 이익을 향유하며 동조 D에서 규정된 형식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상관없이 이게 출제 포인트였다. 형식 요건 부합되는지 상관없이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딱 한 번 기출됐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그래서 뭐 이걸 획기적으로 온다거나 기문서로 온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지문이 등장하면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우리 수험 자세에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149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 본국관청의 국제출원 기초 지겹다. 그쵸? 기초출원, 기초등록. PCT 헤이그는 기초출원, 기초등록 없다. 2번 대한민국 국민이나 주소, 영업소를 가진 자가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국제출원할 때에는 한국어로 영불수 중에 하나. 그럴듯한 지문이지 한국어로 할 수 있는 한국어 안 된다라는 거. 3번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의 국가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영업소가 있어야 되겠다. 4번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하나의 기초출원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또 기초로 하고 또 A를 D로 하는 거, A를 E로 하는 거 해서 섞어서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D도 넣고 E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표장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5번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접수일이죠. 2개월 기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로 된다. 국제등록일은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된다. 그리고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 종속성이 있다. 라는 거. 자, 참고로 PCT는 국제출원 본국관청에 또는 수리관청에 하거나 수리관청, 본국관청을 경유해서 국제사무국에 하거나 간접, 디자인 헤이그도 간접 되죠? 직접도 돼. 그러니까 PCT나 헤이그는 간접 출원, 직접 출원 되는데 마드리드는 반드시 간접 출원밖에 안 돼. 직접 다이렉트로 안 돼. 대신에 사후 지정은 간접, 직접 다 돼. 그렇죠? 사후 지정은 간접, 직접 다 되죠. 좀 적어볼까? PCT는 헤이그는 마드리드는 이렇게 국제사무국에
직접 되지? 직접 안 된다고. 본국간청 또는 수리간청을 경유해서 가는 간접은 되죠. 근데 사후지정은 마드리드지만 사후지정은 둘 다 되죠. 국제 출원만 안 되는 겁니다. 150번 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특례라는 건 특례가 없으면 기존에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고 특례가 있으면 특례로 적용하고 1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 단체 표장인 경우 국제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제출해야 된다. 특례입니다. 특례.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제출하라는 시행규칙의 내용이고요. 자세하게는 해설에 넣어놨어요.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볼게요.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에 의해서 3년씩 갱신할 수 있다. 맞죠?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요. 3번 국상동출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 전에 또 나왔네. 출원공고 결정 전이면 반드시 거절유 통지 받은 때에만 보정할 수 있고 국상동출에서 언제나 상표 보정은 안 돼요. 왜? 기초출원과 엄격한 동일성을 육군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 지정구에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4번 국등 기상의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한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심지어 이전에서 상속기타 일반 승계조차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속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한테 신고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국내 출원의 경우 상속기타 일반 승계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잖아. 또 이전 등록하지 않아도 효과 발생하는 거고 반면에 국상동출에서는 상속기타 일반 승계조차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명의 변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특허청장한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별도로. 5번 변경 출원 안 됩니다. 국상동출에서 출원 변경 안 된다. 151번 보겠습니다. 국상동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상속기타 일반 승계조차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즉 명의 변경 신고가 효력 발생 요건이 되고요. 2번 40조 2항 3호에서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성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 특례 별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내법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감오불삭 괜찮잖아. 감오불삭. 지정한분 감축, 오기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성명,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근데 4호, 삭은 상표를 삭제하는 거잖아. 안 되겠죠. 국제 출원에서 상표 보정은 언제나 안 돼요. 되셨죠? 자, 3번 잠깐 보류. 4번 출원 후 출원인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상표 출원에서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국상동출이거든. 국상동출에서 우선심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선심사 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가 아니었다면 국상동출이 아니었다면 우선심사 사유 해당하겠죠. 제3자 무단 사용이죠. 5번 심사관은 거절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출원인에게 거절유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거절유 통지할 때는 국제사무국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거절유를 통지해줘야 돼요. 마드리드도. 자, 참고로 3번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바꿔볼게요. 상표법 45조 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은 허용되고 상표법 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분할 출원은 되고 변경 출원 안 되고. 상표법 45조 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은 허용되고 상표법 45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바꿀게요.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출원의 분할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개정된 이유가 과거에는 주체 변경이 있는 건 허용됐었어. 분할 이전. 명의 변경을 통해서 분할 이전은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주체 변경이 없는 단순 분할을 허용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바꾸자면 분할 허용되고 변경 허용 안 되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152번. 국상동출 옳은 것은 1번 국상동출에 대해서 출원 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틀렸죠? 국제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2번 국상 동출에 상속 기타 일반 승계가 있으면 승계 없이는 지체 없이 신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상속 기타 일반 승계도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허청정에 신고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3번 국등기상의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딜권자 동의 얻지 않으면 국등기상 포기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원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할 거면 하위 권리자 동의가 필요해.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등기상에선 특례를 적용해서 상표권자가 포기할 때 밑에 권리자 동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의 필요 없는데 동의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자, 통상의 국내 등록 상표 밑에 전용 사용권이 있어요. 전용 사용권을 포기할 때도 밑에 있는 통상 사용권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특례로 오면 여긴 특례가 없어. 따라서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의 상표권을 포기할 땐 밑에 권리자 동의 필요 없지만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의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포기할 땐 밑에 권리자 동의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특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권리를 포기할 거면 하위 권리자 동의가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딱 국등기상에서 상표권 포기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국등기상에서 상표권 포기만 예외로 밑에 권리자 동의 필요 없고 그렇다면 국등기상의 전용 실시권 포기는 예외 없다니까 동의 필요한 거예요. 4번 제출원에 의해서 설정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은 이거죠? 어디 있나? 이거 제출원 했어요. 제출원 205조 또는 206조에 따른 제출원도 있죠. 의정서 폐기 후 제출원. 어쨌든 제출원의 대상이 이거냐에 따라 많이 다르죠.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적이 없고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심사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출원했을 때랑 이것을 제출했을 때 요거 굉장히 특이하죠. 이미 심사했으니까 다시 심사하지 않고 웬만하면 등록해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게 다시 등록되었을 때 제척기간은 요때부터 5년이 아니라 이거부터 5년이죠. 국등기상의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런 내용이고요. 옳은 지문이죠. 5번 국등기상 또는 국제상표 등록 출원인은 국제등록 기초상표 또는 출원의 지정 상품을 추가하는 상품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등기상에선 추가 등록 제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상동출이나 특례의 내용이고 특례에서 국상동출은 적용하지 않죠. 자, 153번 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옳은 것은 1번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할 때 국세상표 등록 출원서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을 적용하지 않죠. 특례에서. 2번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출원에 대해서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거절 통지서를 상표관리인 그럴듯한데 출원인한테 통지해야지. 출원인한테. 상표관리인이 아니라. 3번 대한민국을 사후 지정한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 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사후 지정일로 상표 등록 출원일로 본다. 자, 이거 해설 가세요. 해설. 이거 제 기본 강의 시간에 조문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야. 우리가 해설 가기 전에 국제등록일을 어떻게 특정하지? 국제등록일은 접수일이라고 해서 접수일.
그래서 여기 있다. 국제등록일은 접수일이고 2개월 기준으로 이제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냐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냐를 기준으로 해. 어쨌든 국제등록일은 접수일인데 그래 나서 국제사무국에서 국제등록이라는 걸 하죠. 그럼 국제등록이 되는 날이 있고 다르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국제등록과 국제등록이 되는 날은 달라요. 국제등록일과 국제등록이 되는 날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후지정도 마찬가지인데 다이렉트로 가면 접수일, 인다이렉트로 가면 간접으로 가면 접수일이 이제 사후지정일이 될 거예요. 사후지정이 되면 그거 역시 국제등록부에 등록해줘. 사후지정 등록이라는 걸 해줘. 그럼 사후지정 등록이 되는 날이 있을 거야. 각 지정부에서 출원일은 이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 이걸 출원일로 봐야 되는데 저 조문 상표법 조문 표현이 이걸로 돼 있어. 이게 정석인데 이걸로 돼 있다고. 조문 표현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옳은 지문 조문 표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하나 말씀드렸던 거야 기본 강의 때. 해설 보세요. 3번.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 이걸 사후지정일로 해놨어. 아니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 사후지정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일이 사후지정일이잖아. 접수일이. 근데 조문이 국제등록부에 사후지정이 등록된 날을 사후지정일로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어색하죠? 하지만 조문 표현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출제됐고 매년 질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문 표현이어서 그냥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사후지정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 사후지정일을 출원일로 본다라고 180조 2항 단서에 있고 다만 상기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 사후지정일이라 함은 사후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제선표 등록부에 등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괄호로 정의된 바와 같이 사후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다라는 거죠. 사후지정일이라 함은 2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국제등록일처럼. 그러니까 조문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조문 표현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보시고요. 3번 받고 4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국상 동출에 대해서 상표 또는 상품 보정이 요지 변경. 요지 변경으로 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 등으로 이순에 인정될 때에는 국상 동출은 보정서를 제출할 때 출한 것으로 본다. 상표 보정이 안 되잖아. 그렇죠? 5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하고자 하는 영어 1어 영불수죠. 영불수 중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어만 되는 거죠. 1어는 언제나 안 됩니다. 154번 보겠습니다. 154번. 표정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 옳은 것은 1번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해서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 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12개월 또는 18개월이죠. 우리나라는 1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사후 지정에 의해서 지정된 국가의 당해 표정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다.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특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정국과 같이 만료되게끔 해야 돼.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으로 하면 다른 지정국 국제등록일부터 10년에 만료할 거잖아. 그럼 따로따로 관리되잖아. 힘들겠죠? 의정서의 취지는 관리의 편리에 있어. 따라서 사후 지정됐으면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 아니라 국제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합니다. 3번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의 일부 취소 또는 일부 전부 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 추후 체약국에 대해선 사후 지정할 수 없다. 자, 사후 지정 요건이 뭐죠? 사후 지정 요건은 국제 등록 후를 요건으로 해. 따라서 국제 등록이 된 다음에 사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제 출원하고 나서 국제 등록이 되기 전에 사후 지정을 못 해. 국제 등록이 돼야 나중에 여기다 등록돼야 여기다 추가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국제 등록이 됐다 해도 감축, 포기, 취소가 있잖아. 감축, 포기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건 아니지. 취소는 삭제하는 거잖아. 따라서 취소된 다음에 사후 지정이 안 되겠죠. 감축, 포기, 취소해서 감축, 포기는 감축했다 다시 사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포기했다 다시 사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아예 삭제하기 때문에 안 돼요. 국제 등록이 없어지는 거죠. 사후 지정할 수 없다. 맞고요. 4번 국제 등록에 열거된 상품의 일부에 대해서 상표 등록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명의 변경 가능한 거야. 분할 이전의 효과가 나오겠죠. 5번 사후 지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 출원은 국제 등록일에 출원된 게 아니라 사후 지정일에 출원된 거죠. 사후 지정일. 155번 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출원 옳은 것은 1번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 출원하거나 와이포에 직접 틀렸죠. PCT랑 헤이그는 되지만 마드리드는 간접만 됩니다. 단 사후 지정은 간접 직접 다 되는 거고요. 2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출원은 본인의 상표 출원, 본인의 상표 등록 기초로 국제 출원할 수 있지만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죠. 다수의 기초 출원, 다수의 기초 등록 또는 기초 출원, 기초 등록을 다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3번 명의인 또는 승계인은 국제등록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 등록 신청은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간접 다 되는 거죠. 이거는 4번 국제등록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품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 지정할 수 있고 일부 안 돼. 이런 거 없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국제등록 명의인은 받고 5번 사후 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직접 안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직접 할 수 있다. 사후 지정. 156번 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된 상품 전부에 대해서 틀렸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2번 국상동출의 상속기타 일반 승계는 국제사무국에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상속기타 일반 승계조차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장한테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3번 국제등록 명의인은 상품에 대해서 국제등록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부에 대해서 틀렸죠.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4번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국제등록 명의인이 한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출원 재출원은 소멸된 국제등록의 상품 및 상표와 동일 유사 동일이어야지. 왜? 재출원하면서 어떻게 돼? 소급표 인정되잖아. 여기서 만약에 재출원했다라고 언제 출원한 걸로 봐줘요? 국제 등록일에 출원한 걸로 봐주잖아. 그렇죠? 소급표 인정하려면 동일해야지 유사 안 되지. 5번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에 의하여 모든 지정국의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경우 추후 국제등록 존속기한 갱신 신청은 각국 특허청이 아니라 이럴 거면 뭐하러 마드리드에 여기 국제등록부 일괄갱신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7번 보겠습니다. 국상동출 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 마드리드예요. 마지막 마드리드. 두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첫 번째 40조 보정의 경우에 거절을 통지받아야만 한다. 두 번째 상표 보정은 언제나 안 된다. 두 가지가 계속 나왔었죠. 1번 출원 공고 결정 전에 상품 범위의 감축,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보정은 요지 변경 아니다. 벌써 틀렸다. 상표 보정은 안 돼요.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 2번 40조 출원 공고 결정 전에 따른 지정 상품의 보정이 오기정정 불명료한 기재 성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인정이 된 경우에는 국상동출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 등록 출원한 것으로 보겠다. 여기는 특례가 없는 부분이거든. 따라서 40조 보정의 경우에 설정 등록 후 요지 변경이 인정되면 어떻게 돼? 출원일 늦춤. 41조 보정의 경우엔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간주하죠. 얘는 40조 보정이니까 출원일 늦춤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3번 상표권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상품의 보정이 상품의 범위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이거 뭐죠? 설정 등록 후 요지 변경으로 인정된 경우
국상 동출에 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출원일 누춤이라 그랬죠. 출원일 누춤. 이해돼요? 요지 변경이라는 사실이 설정 등록후 인정된 거야. 출원일 누춤 되겠죠. 출원일 누춤. 41조 보정이면 어떻게 돼요? 출원일 누춤이 아니라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주죠. 어느 경우나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 40조 보정이었다면 출원일 누춤의 효과, 41조 보정이었다면 보정 전 출원이 등록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무효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원일이 늦어지면서 또 보정 전에 출원이 등록된 걸로 봐줌으로써 다른 무효 사유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런 하자 자체가 무효 사유는 아니다. 4번 41조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 기간 내 최초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쉽다. 상표 상품 보정할 수 있다. 상표 안 되잖아. 그렇죠? 상표 보정 안 되잖아. 5번 국상 동출의 최초 출원에 대한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 변경하기 위한 보정 변경 안 되잖아. 그렇죠? 158번 보겠습니다. 158번. 국제 출원은 끝났고요. 158번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딱 제목을 보잖아.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아니 조약 다 배워야 되나? 이럴 필요는 없어. 조약 어떻게 다 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출원의 등록 요건으로 할 수 있죠. 사용 의사를 요하잖아. 그렇죠? 사용 의사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우리나라 물론 비시각 상표도 인정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고. 3번, 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상업상 사용해서 혼동 가능성을 초래할 경우 금지권을 인정할 수 있죠. 유사 범위까지. 4번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표지를 사용할 때 혼동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상품 vs 서비스 상호 간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5번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돼서는 안 돼. 이런 거절인 우리 없잖아. 우리 정확하게 못 풀겠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다 맞네? 잠깐만. 아, 1번에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는 사용 의사. 앞으로 사용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을 등록 요건에 출원 요건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100% 확신을 갖고 답을 못 찾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하에서 하면 이렇게 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선택지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잘 찍어야지. 그렇다 해서 이거 조약 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약 다 한다 해서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들은. 이런 느낌으로 푸세요. 마찬가지로 159번 산재법 제도 비교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이나 상표는 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공중위생 어디 있어? 특실에 있지. 실용신안에도 있다라고 특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실용신안에도 어떤 핵산 염기서열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번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발명의 지역적 기준은 국내에서 한정되지만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디자인의 지역적 기준은 외국까지 포함된다. 우리 상표 시간이지만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고 산재법 비교 문제죠. 공지 공연 실시 개념 자체가 상표에는 없어. 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 배웠듯이 국내 또는 국외예요. 어느 경우나. 그래서 틀렸죠. 지금 공지 공연 실시는 국내고 발명은 국내고 디자인은 외국까지 포함된다. 다 국내외잖아. 특허법 29조 1항 1호 2호 디자인보호법 33조 1항 1호 2호 3번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있어서 도면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특허는 출원서 플러스 도면, 출원서 플러스 첨부서류, 첨부서류 명세로 필요한 도면 요약서죠. 필요한 도면인데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4번 디자인 보호법상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없죠. 정정이라는 건 특허 실용 신안에만 있습니다. 5번 설정 등록된 디자인, 특허, 상표는 모두 등록 공고되고 등록 공고된다. 워딩이 좀 이상하긴 한데 등록 공고되는 거 맞죠? 등록 공고돼서 맞는 거. 특히 디자인은 비밀 디자인이라면 1차 등록 공고, 2차 등록 공고 이게 나눠지기도 하지. 잠깐만. 159번에 사실 5번 지문도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애매하긴 한데 2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5번이 왜 애매하냐면 등록 공고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공소장소에 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등록 공고에 예외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 2번이 너무나도 틀렸죠. 항상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봐주세요. 160번 보겠습니다. 기능성 원리. 기능성 원리라는 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받아라 라는 게 기능성 원리의 어떤 기본 개념이 됩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특허로 보호받아라. 상표법에서 그게 가미된 게 34조 1항 15호 등록 안 된다. 착오로 등록돼도 자유사용 가능하다. 90조 1항 5호 이렇게 있는 거죠. 기능성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1번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상품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했을 때에는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2번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색은 소화기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독점하기 어렵겠죠? 3번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 형상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는 고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상표법이니까 그 브랜드가 기능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는 상관없는 거야. 3번 틀렸죠? 상품 자체는 기능적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출원할 때 A 상표를 A 상품에 출원한다고 하지 그냥 카메라면 카메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의 기능을 고려하지는 않죠. 4번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의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통 대체적 형상이 있으면 기능성이 없는 걸로 보는데 본질적이다 라고 하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고요. 5번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33조 2항에 사식취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죠. 33조 2항에 따라서 사식취하더라도 34조 1항 1호부터 21호까지 해당하면 언제나 거절되는 거예요. 사식취했는지 관계없이. 1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색채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식별력이 약한 색채가 가미되었더라도 등록 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색채는 그 식별력이 좀 낮죠. 그래서 열의적인 식별 요소로 취급이 되죠. 심지어 아예 지문에서 식별력이 약한 색채가 가미되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 2번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상표법상 색채는 부수적인 요소이므로 색채만의 상표는 사식취하더라도 등록 불가하다. 틀렸죠? 색채만의 상표라도 사식취하면 등록되는 겁니다. 3번 등록상표는 등록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등록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로 표시하면 거짓 표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짓 표시라는 게 이제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에 대해서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한 거거든. 그런데 기호 등의 색채가 결합된 상표 일반 상표인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등록받았다가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사용한다라고 할 때 설령 노란색과 파란색이 유사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로 취급을 해주죠. 따라서 거짓 표시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 등록상표의 전용권의 효력은 유사 범위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맞죠?
금지권만 유사 범위까지지. 하지만 등록 상표와 색채만 든 다른 유사 상표에 이르러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는 유사 상표잖아. 그래서 국어적으로 보면 유사 상표는 독점할 수 없어서 전용권이 없어. 하지만 등록 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를 독립 상표로 취급을 해줄 거거든. 따라서 전용권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에 225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9조 본문에서 말하는 등록 상표에는 등록 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 상표권자는 정당한 사용 의무가 있고 색채만이 다르더라도 동일 상표는 아니므로 등록 상표에서 색채만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부정사용 초유 심판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119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취소 사유가 되려면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써야 되는데 등록 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 상표도 유사 상표지만 특징을 둬서 독립 상표로 취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162번 보겠습니다. 62번. 소리, 냄새, 상표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타이어의 고모양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소리,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34조 1항 15호겠죠. 2번 소리, 냄새 상표의 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받기 위해선 사식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건 세모다, 세모. 소리, 냄새 상표라 해서 무조건 식별력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은 식별력이 없죠. 보통은. 근데 소리를 이렇게 했다 해볼게. SK.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아무리 소리라도. 그래서 살짝 세모로 해놓고. 아, 거기 원칙적으로 있네. 그런 SK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쵸? 원칙적으로는 SK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띵띵 띵띵띵 이런 소리 상표의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식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심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3번 소리 냄새 상표에 있어서 선등록 상표 동일유사 판단은 시각적 표현 가지고 해야 되겠지. 시각적 표현이 뭐죠? 소리가 어떤지 서술로 표현한 걸 말해. 문자로 이렇게. 4번 삭제. 5번 소리, 냄새 등은 출원서의 소리 파일, 첨부된 소리 파일, 냄새 견본을 기준으로 변경 치렀죠. 소리 파일, 냄새 견본은 참고할 거고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요지 변경을 정합니다. 163번 보겠습니다. 위치상표, 옳지 않은 것은 위치상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형상, 위치, 모양, 표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위치죠. 형상은 표장이 어디에 부착되는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죠. 1번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의 식별력이 인증되는 것이긴 하나 하나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 볼 수는 없다? 틀렸죠. 위치상표에서 위치가 요부지. 뭐가 요부야. 2번 위치상표에서 지정 상품의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제가 기본 강의 때 그 곰인형 형상 그리면서 막 점선으로 표시했죠? 그거 말합니다. 3번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선 그 표장이 수요자들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 즉 사실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것도 통상적이라는 거야. 통상적. 만약에 위치상표 구성 요소가 표장, 위치, 형상인데 표장 자체가 식별력이 있어. 그럼 위치 상관없이 등록되는 거거든. 근데 전제 자체가 표장 자체에 식별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거야. (4번)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면 사실취한 것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고 그러면 맞죠? 헷갈렸어. 이게 왜 틀렸나 싶었네. 5번 위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게 표장이죠?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상품의 특정 위치, 이게 위치에 의해서 자타상품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맞죠?
164번 보겠습니다. 상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 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서를 반드시 기재. 틀렸죠? 특유 표장 파트고 위치 상표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필수로 하는데 입체 상표는 임의죠. 특유 표장 구분표에서 입체 상표만 임의였잖아. 나머지 다 필수고. 2번 지정 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입체적 형상이 해당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통상적 기본적 형태에 해당해서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면 3호죠. 일반적 형상이래. 3번 107조 침해 금지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 종교 시 손배청은 침해 시죠. 정리해 볼까요? 등록 요건은 출원 시, 결정 시, 심결 시 기준.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교 시 기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칙 침해 시 예외 90조 1항 2호 소정의 보통 명칭만 사실심 변론 종교 시, 권범심, 심결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서에도 있고 회기정 표에도 있습니다. 4번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돼서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으면 당연히 3호 아니겠죠? 3호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은 형상은 식별력이 없고 형상에 결합된 문자 부분 식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거고요. 5번 소리 상표의 상표 등록 출원서에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를 고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각적 표현을 고칠 때는 요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표에 관한 설명을 고치는 건 요지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상표에 관한 설명과 시각적 표현 다른 거죠. 16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표 이외의 표장에 대한 설명 중 논란어지 없이 옳은 것은 1번 상품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상호 간에는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을 수 없다. 틀렸죠. 얼마든지 동종성, 유사성이 있을 수 있죠. 2번 상표 출원과 단체 출원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되죠. 상, 단, 증 상호 간에 되죠. 추가 출원을 상표 출원으로도 되고 나머지 다 안 되고. 3번 업무 표장 특허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업무 표장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거죠. 특허청장 허가 받아야 되는 건 단체 표장, 증명 표장이죠. 4번 단체 표장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권 업단증은 사용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표장,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사용권 없어요. 단체 표장 밑에는 소속 단체원이 있는 거고 증명 표장에는 그 사용 허락을 받은 타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권자로 보진 않아요. 5번 단체 표장권자는 단체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단체 표장은 소속 단체원은 물론 그 법인도 쓸 수 있고 증명 표장권자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166번 보겠습니다. 지표단 옳지 않은 것은 지리적 표시 들어가니까 상품만 보호할 거예요. 서비스는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1번 지표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제가 판매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생제가 하는 것을 업으로서 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2번 지리적 표시 단체 2 이상의 지표단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면 어떻게 돼? 34조 1항 14호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둘 다 등록되고 서로 비침해죠. 그중 늦게 출원해서 등록받은 단체 표장권자 소속 단체원에게 지리적 출처에 대해서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둘 다 등록됐으면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혼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취소 사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현실은 없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등록되고 둘 다 쓸 수 있는데 소유자 혼동주니까 혼동 방지를 표시할 수 있는 의무를 해라. 누가 먼저 출원했든 이 내용이죠. 물론 34조 1항 14호에 해당하면 등록 안 되는 거고. 4번 지표단 등록을 받은 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제가
하는 것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질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표단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관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지표단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효력 제한 사유 90조 1항이 상표권 효력 제한, 2항이 지표단 효력 제한이죠. 1항 1호가 상호, 자기의 상호, 2호가 보통 명칭, 성질 표시, 3호가 입체 상표, 4호가 관용 상표, 현지명, 5호가 기능성 있는 거죠. 이거 다 그대로 오는 건데 몇 개 빠져? 2개. 이거는 올 수 없고 입체 상표로 등록돼야 되니까 여기서 현지명에 대해서도 빠지죠. 지리적 출처로서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는 거고 성질 표시에서 산지 빠지죠. 지리적 출처로서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관용 표자는 안 빠져요. 둘 다 효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167번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문제 정성껏 만들었네. 진도홍주연합회는 사단법인이니까 법인이네요. 지정상품의 홍주에 대해서 진도홍주를 지표단으로 등록받았다. 홍주에 대해서 진도홍주를 지표단으로 등록을 받았다. 얘네들은 사단법인 진도 홍주 연합회. 일단 지표단은 법인만 등록받을 수 있죠. 사단법인 진도 홍주 연합회는 지표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단법인 진도 홍주 연합회는 등록된 진도 홍주의 출원 일 이전이니까 동일자 출원은 아니고 선출원에 의해서 등록된 상표인 곰표 진도 홍주. 먼저 출원된 게 곰표 진도 홍주고 얘는 등록을 받았는데 상표로 등록받은 거죠. 그리고 먼저 출원된 거야. 얘가 먼저 출원된 거죠. 이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인 또는 전용 사용권자인 목포의 홍주 생산자가 을이라는 권리자가 있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이고 얘는 목포의 홍주 생산자라고 하네요. 지정 상품의 홍주에 대해서 등록 지표단에 진도 홍주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등록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죠.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가 진도홍주를 등록받았는데 얘보다 먼저 얘가 선출원해서 상표로 등록받았고 얘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용하는 건 곰표 진도홍주에서 곰표 빼고 이렇게만 쓰고 있는 거잖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자 보세요. 얘가 을이 만약에 자기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쓰고 있다라면 89조 본문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고 또 전체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89조 본문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이기도 하고 90조 2항 4호에 의해서 또 정당한 사유, 효력 제한 사유. 선출원에 등록된 상표를 쓰는 효력 제한해서 이게 확인적 의미다 라고 했었지.
90조 2항 4호 없어도 89조 본문에 따라 원래 자유사용되는 거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공표 진도홍주를 쓰는 게 아니라 진도홍주를 홍주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럼 자유사용할 수 있겠느냐? 자유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없다. 뭐 지리적 표시 정당한 사용자라고 한 적도 없고 얘는 목포고 얘는 있어 진도잖아 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표단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입니다. 또한 양상표에서 공통된 부분이 홍주고 홍주는 그 뭐야 식별력 없겠지. 자타상품 식별력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사용 가능한 부분이 돼 홍주끼리는. 근데 진도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진도라는 지적 표시를 보호하는 거잖아. 진도. 만약에 진도가 현지명이면 자유사용 될까요? 안 돼. 90조 2항에서는 현지명에서도 지표단은 현지명에 대해서도 또 지표단은 산지에 대해서도 권리 효력이 미치죠. 효력 제한 안 되잖아. 어떻게 봐도 효력 제한 안 되는 케이스. 89조도 안 돼. 90조 2항 4호도 안 돼. 홍주는 식별력 없어서 자유사용 되겠지만 진도라는 부분이 현지명이라고 가정해도 진도라는 부분이 산지라고 가정해도 자유사용 안 되는 거지. 지리적 출처로서 식별력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정당한 권한 없는 타인이 등록된 진도홍주를 진도상품이 홍주뿐만 아니라 유사상품? 에이 안 되지. 표장 동일 유사, 표장 상품은 동일 범위까지 소급조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3번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정당한 권한 없는 타인이 등록된 진도홍주와 유사한 상표인 신진도홍주를 홍주뿐만 아니라 유사상품 안 되죠. 상표는 유사되는데 상품은 동일이어야 합니다. 4번 진도에서 홍주를 생산하는 업자인 홍길동이 이건 진도에서 홍주를 생산하네? 그럼 정당 생산자죠. 정당 사용자. 홍길동이 진도에서 내려온 비법과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한 홍주에 대해 코끼리표 진도홍주라는 상표를 표시해서 팔고 있다라면 지표단 주장에서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없겠죠. 코끼리표에 대해서는 저도 사단법인이 권리가 없고 진도홍주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데 홍길동은 진도에서 홍주를 생산하는 자기 때문에 정당 사용자잖아. 90조 2항 3호죠. 3호. 자유사용 가능한 거. 4번 제주도의 어느 한 지명인 진도 실제 있는 지명이 아니라 가정해 본 거다. 그러니까 동음 이어 지적 표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진도고 제주도도 진도다. 가정해서 홍주라는 상품에 대해 지적 표시에 해당한다면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는 제주도에서 그 전통 방식에 따라 홍주를 생산한 업자가 제주도 진도홍주라고 상표로 사용하는 걸 금지할 수 있다? 틀렸죠. 동음 이어 지적 표시 상호 간에는 침해 금지를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만 더 풀죠. 5개만 풀면 되네. 168번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역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에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등록 못 받죠. 34조 1항 16호. 다만 지표단 정당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정당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출원 말고 지표단 출원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죠. 16조 16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 사용자라도 일반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되는 겁니다. 맞죠? 원칙 거절 예외 등록이잖아. 16호 본문이 원칙, 16호 단서가 예외죠. 단서에서 지표단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단이 아닌 상표로는 등록 못 받습니다. 물론 지표증은 지표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거니까 등록 가능하겠죠. 2번 타인의 지표단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지표단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과 동일 유사 상표를 상품과 동일한 상품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간접 침해죠. 소지 자체는 상표의 사용은 아니죠. 소지 자체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는 아니지만 침해 전 단계에 있죠. 간접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3번 국내 또는 외국의 소유자 간의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었는 지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가지고 사용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14호죠. 14호. 14호는 특이하게도 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고 즉 상품이 동일로 국한되지도 않고 또 특이하게도 동음이어 지적 표시 상호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4번 서로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서 이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둘 다 등록이 되는 거죠.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 상호 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번 지표단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 출원서에 기재해야 되고 지적표시 정의의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169번 보겠습니다. 지표단의 무효사유,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고 등록이면 무효사유고요. 등록 후 하자 발생이면 취소사유가 기본 컨셉이 됩니다. 1번 지적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 상품을 생재가 하는 것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정관의 단체의 가입을 금지시켰다. 등록 후 하자죠. 그럼 뭐야? 취소사유. 2번 원산지 국가에서 단체 표장을 구성하는 지적 표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되었다. 등록 후 하자죠. 근데 뭐야? 후발무효. 3번 출원 당시 산지 표시 또는 현지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무효사유 아니잖아. 산지라도 현지명이라도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게 33조 사망이죠. 33조 사망. 33조 사망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리적 출처로서 식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지표단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단체 가입을 허용했다. 등록 후 하자. 취소 사유. 5번 지표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불사용 초심판이죠. 따라서 취소 사유입니다. 170번 보겠습니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표단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전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죠.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재간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전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웠죠. 그런 지리적 환경이 없었다면 또는 인적 환경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어떤 특징이 발휘되지 않는 걸 말해. 근데 본질적으로라는 말로부터 배타성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다른 지역에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 인적 환경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적으로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2번 지표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표장에 대해 지표단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판매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 판매. 따라서 2번 해설 보시면 지표단은 그 지적 표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재가 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자만으로 이건 틀렸다는 거죠. 2번, 3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죠. 지리적 표시와 서비스는 양립 불가입니다. 4번 지표단은 상표 출원 후 변경, 지표단 변경 안 되죠. 상단 증만 됩니다. 5번 지표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지표단은 단체 표장이잖아. 항상 법인만 출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명 표장은 법인 개인 다 되죠. 두 문제 남았네요. 171번 보겠습니다. 증명 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체 표장과 달리 증명 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맞죠? 단체 표장은 법인만, 증명 표장은 개인 플러스 법인. 2번 상, 단, 업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품 동일 유사 관계없이 증명 표장 등록받을 수 없다. 맞죠? 왜? 증명 표장권자는 자기의 증명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했어. 자기한테 관대할 수 있으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증명 표장 등록받고 동일 유사하게 상표 단체 표장 없는 표장 등록받거나 또는 상표 단체 표장 없는 표장 등록받고
동일유사 표장에 대해서 증명표장 등록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딱 연결고를 끊었고 이 상호간에 상품은 관계없죠. 표장만 동일유사하면 적용 바로 하는 겁니다. 3번 증명표장 등록 출원의 지정 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하나가 불명확하다 하면 일상표 1출원주의 위반이 됩니다. 증명의 대상이 뭔지, 증명의 내용이 뭔지, 증명의 대상 당도다, 증명의 내용은 당도가 얼만큼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 증명표장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자, 증명표장은 정관 또는 규약을 내죠. 단체표장은 정관을 내죠. 법인이면 정관을 내는 거고 개인이면 규약을 내게 됩니다. 정관에서라고 하니까 법인이 출원했나 봅니다.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자기는 쓸 수 없는 거야. 증명표장권자는. 단체표장과 다른 점. 5번 증명표장 출원에 있어서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업 단 간에도 고려하죠. 따라서 선출원된 상표가 있어. 비교하는 거예요. 172번 보겠습니다. 진도별 기출 마지막 문제네요. 업무표장 옳은 것은 1번 업무표장 등록을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와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업단증 vs 증명표장에는 딱 끊어놨어. 동일유사에서 등록 못 받도록. 2번 업무표장 등록 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반드시 업무와 함께 양도해야 돼. 위반 시 거정 의무이죠. 착오 등록되면 무효사유, 등록 후 위반이면 취소사유로 이어집니다. 3번 질권 설정 할 수 있다. 틀렸죠? 질권 설정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단증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사용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썼죠. 업단증. 4번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업무표장 변경 안 되고 5번 업무표장 사용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사용권 설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면 진도별 기출이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연도별 기출 하나씩 볼 건데 지금 20년 기출 문제만 들었는데 21년 기출까지 해도 되겠다. 시간이. 예. 20년까지만 할까요? 아침부터 힘들었는데. 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